안녕하세요. 5분 뚝딱 철학의 김필리입니다. 우주는 도대체 왜 존재할까요? 나는 도대체 왜 존재할까요? 짧은 영상을 하나 보시죠. Why does the universe exist? Why is there a world? Okay. All right. This is a cosmic mystery. Be solemn. Why is there a world? Why are we in it? Why is there something rather than nothing at all? I mean, this is the super ultimate why question. 우주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물으면 사람들은 웃습니다. 평생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럴듯한 상태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왜 존재할까요? 그리고 나는 또 왜 존재할까요? 이런 놀라운 물음으로부터 서양 철학의 존재론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은 우리를 더욱 놀랍게 합니다. 진공의 에너지 밀도는 0.00000000000111056인데요. 에너지 밀도가 이 값보다 0.00000000001%만 컸어도 빅크런치로 인하여 우주는 진작에 수축되었을 것이고 이 값보다 0.000000001%만 작았어도 우주는 산산이 흩어져 없어져 버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요. 태양과 지구가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너무 뜨거워서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고요. 조금만 더 멀었어도 지구가 너무 차가워서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게 된 것은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5천만 개의 정자들의 경쟁에서 1등을 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로또에서 1등 당첨된 확률이 800만 분의 1인데요. 인간이 태어날 확률은 5천만 분의 1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또한 기적이죠. 그러니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우주는 도대체 왜 존재할까요? 나는 도대체 왜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 훨씬 그럴듯한데 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5분 뚝딱 철학 생각의 역사가 두 권의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160여 개의 영상을 체계적으로 책에 정리하였습니다. 책에는 QR코드가 있어서 책과 유튜브를 번갈아 볼 수 있습니다.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신이 이 모든 걸 창조했다는 겁니다. 신이 진공 에너지 밀도를 0.0000000111056으로 정확히 맞추어 만들었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되도록 설계했으며 5천만 마리의 정자들 중에서 당신이 태어날 수 있도록 당신에게 가장 빠른 꼬리를 달아주었다는 겁니다. 즉, 이 우주가 존재하고 지구가 존재하고 내가 지구에 태어난 것은 신이 우주를 아주 정교하게 설계해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7세기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이프니츠의 충족 이유율에 따르면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으며 벌어지는 모든 사건에는 그것이 그렇게 벌어질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즉, 그 어떤 것도 이유 없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어떤 사건도 이유 없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푸틴이 존재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고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이 된 데에도 이유가 있으며 푸틴이 장기 집권을 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데에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신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은 왜 전쟁을 자신의 계획 속에 집어넣었을까요? 전쟁으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왜 신은 푸틴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도록 만들었을까요? 신은 선한 존재자인데 왜 신은 전쟁과 같은 악을 자신의 계획 속에 집어넣은 걸까요? 라이프니츠는 다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보기에 전쟁과 같은 악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같지만 신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악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러한 개별적인 악들이 있어야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최고로 선한 세계가 실현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신은 개별적인 악들의 시리즈를 통해서 최고로 선한 세계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존재하고 푸틴이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죠. 신은 최고로 선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주가 존재하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 호주의 물리학자 브랜든 카터가 제시한 엔트로피 프린서플, 즉 인류 원리입니다. 인류 원리에는 종류가 많은데요. 약한 인류 원리에서부터 강한 인류 원리까지 약 30가지 버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약한 인류 원리를 하나 봅시다. 약한 인류 원리에 따르면 우주가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되는 이유는 그것을 관찰하는 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뭔 개소리 같죠? 개소리 아니에요.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봅시다. 어떤 나라에서는 죄수를 공개적으로 총살시킨다고 합시다. 누구의 총에 맞아서 죽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6명이 동시에 총을 쏜다고 합시다. 그런데 총이 오래돼서 가끔 총이 고장이 나는데요. 총 한 자루가 고장날 확률은 0.1%라고 합니다. 1000자루 중에 한 자루가 고장난다는 말이죠. 따라서 총 6자루가 동시에 고장날 확률은 0.00001%입니다. 그야말로 희박하죠. 그런데 어느 날 총 6자루가 모두 고장나서 사형수가 죽지 않은 겁니다. 사형수는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말했죠. 이건 기적이야. 하나님이 날 살리라고 계시를 내린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 간수는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건 기적이 아니야.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가 살아있기 때문이야. 내가 수십 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해왔는데 여태까지 사형수들이 다 죽었거든. 그런데 이제 확률상 운 좋게 살아남은 놈이 하나 나올 때가 되었는데 그게 바로 너일 뿐이야. 라고 말할 겁니다. 간수의 말이 맞죠? 아까 약한 인류 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주가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되는 이유는 그것을 관찰하는 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사형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되는 이유는 사형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음 내용부터는 김한승 교수님의 인류 원리에 관한 책 나는 아무개지만 아무나는 아니다를 참고했습니다. 이번엔 아주 강한 버전의 인류 원리를 봅시다. 강한 인류 원리에 따르면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관찰하는 내가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나라는 관찰자가 없으면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강한 인류 원리는 버클리의 이론과 양자역학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버클리는 이렇게 말했죠.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지각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내가 지각하지 않으면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강한 인류 원리입니다. 양자역학은 지각을 관찰로 바꿉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이중 슬릿을 통과하는 전자는 관찰을 하지 않을 때는 파동처럼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통과하다가 감지기로 관찰을 하면 입자처럼 하나의 슬릿을 통과합니다. 즉 입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감지기가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감지기가 관찰되지 않으면 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소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강한 인류 원리, 버클리의 이론, 양자역학의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우주도 존재한다. 인류 원리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 원리를 철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고방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류 원리를 말장난이라고 하죠. 우주가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우주에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그냥 동어반복일 뿐이라는 겁니다. 특히 과학자들은 인류 원리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의미 없는 주장이라는 거죠. 인류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가족이 모여 사는 로또 마을이 있다고 합시다. 민수의 아버지는 로또에 당첨되어 로또 마을로 이사를 했는데요. 민수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로또에 당첨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마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물었죠. 아저씨는 어떻게 로또에 당첨되었어요? 민수가 기대한 대답은 돼지 꿈을 꾸어서 라든지 로또를 많이 샀기 때문에 라든지 운이 좋았겠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로또 마을이니까.
인류원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로또 마을이니까 라는 대답은 적절한 대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민수가 궁금해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민수가 알고 싶은 것은 로또에 당첨될 수 있었던 비법, 즉 원인이었던 겁니다. 이에 반해 인류원리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로또 마을이니까 라는 대답이 적절하다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은 인류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미 있는 주장인 것 같나요? 아니면 그냥 말장난인 것 같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겁니다. 로또 마을에서 로또 맞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로또 맞은 사람은 기적의 확률로 선택받은 비범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즉, 로또 마을의 사람들은 모두가 평범하지만 비범한 사람들인 겁니다. 모두가 평범하게 비범한 사람들인 겁니다. 평범과 비범은 반대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우리 모두는 그냥 평범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기적의 확률로 선택을 받은 비범한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우주는 0.0000001%의 확률로 존재하게 되었고 우주의 생명체는 0.0000001의 확률로 존재하게 되었으며 우리 모두는 또 0.0000001의 확률로 존재하게 된 존재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엄청 평범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엄청 비범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평범하게 비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평범하기에 타자와 차별 없이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우리는 모두 비범하기에 타자와의 차이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범하게 비범한 존재이므로 이처럼 타자와의 동일성과 차이성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